교통망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아이고 빡시다 지음. 한 권으로 정리하는 돈 되는 교통호재 알려드립니다. 되는 호재와 안 되는 호재를 구분하자. 정확한 개통 시기를 알아야 한다. 교통호재는 계획 단계에서 실제 개통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교통호재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인근 지역에 투자를 했다면 긴 시간 동안 호재 덕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통호재는 될 만한 것에만 집중해야 하며 그조차도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투자에 적합한 단계는 언제일까? 사업 계획이 시세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단계는 착공 및 개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단계가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호재가 알려져서 막상 투자하려고 보니 시세가 이미 너무 올랐을 수 있다. 착공하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먼저 진입한다면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남들은 모르는 착공 전의 전조현상을 발견하고 그에 맞춰 투자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공식 대행 영역 공고다. 기공식은 착공한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의식이다. 바로 이 기공식을 진행하기 전에 정부는 기공식을 대행할 용역업체를 발주한다. 대부분의 공공사업은 조달청에서 공개입찰 공고를 한 후 업체를 선정하므로 공고가 나온다면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입찰 공고를 볼 수 있는 곳은 조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산업정보센터이다. 입찰 공고란에서 관심 노선을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도록 하자. 실제로 편리할지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은 개통된 지 꽤 되었지만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쟁 상대인 버스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경전철의 역간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 굳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경전철을 타기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했기 때문이다. 그래프를 보면 2012년 7월 개통 시 이전까지는 매매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막상 개통 후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인천일 2호선도 비슷하다.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조차 지하철역 인근보다는 광역버스나 BRT 정류장 인근을 더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홍보성 뉴스에 속지 않아야 한다. 뉴스와 신문 기사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 노선이 정말 실현될 것인지 그리고 언제 개통될 것인지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역세권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 정말로 이용이 편리한 노선인가? 수원역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방법 비교를 보면 버스를 이용하면 강남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분당선을 이용하면 정자역에서 긴 환승 통로를 거쳐 신분당선으로 환승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수원역 인근 주민들은 분당선이 개통되었다고 해서 크게 편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디로 연결되는 노선인가?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의 행신역을 살펴보자. 행신동을 지나는 경의중앙선은 10년 전만 해도 아직 경의선이었고 단선철도로 배차 간격이 최소 30분으로 길었고 전철을 타기 위한 이동거리도 길어서 인근 주민에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오히려 광역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을 따라 아파트 시세가 형성되었다. 2009년 DMC역까지 연장되고 2012년 공덕역까지 연장되었다. 하지만 행신동 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시청역과 광화문역으로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경의선을 이용하게 되면 각각 홍대 입구역과 공덕역에서 환승해야 한다. 2014년 용산역까지 연결되면서 경의중앙선으로 재탄생하면서 용산역, 이촌역, 옥수역까지 한 번에 접근 가능해지고 급행열차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관심도 끌기 시작했다. 강남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지면서 행신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시세가 올랐다. 미래가치 높은 역세권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개통되었을 때 이용하기 편리한 노선인지 고려하자. 버스 등 기존 교통체계와 비교했을 때 절대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그다지 시세 상승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두 번째, 일자리 밀집 지역이나 대규모 쇼핑몰 등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지역과 연결되는지 살펴보자. 강남역, 선릉역, 삼성역, 잠실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과 연결되는 노선은 더욱 관심을 받게 된다. GTX A 노선, 월곡 판교선, 신안산선 등은 모두 강남역,
여의도역, 광명역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다. 세 번째, 지하철에만 국한되지 말고 도로와 함께 연결되는지 복합적으로 살펴보자. 중요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할 때에는 철도 하나만 건설하지 않고 자동차 도로와 함께 계획한다. 광명역, 인덕원역, 동탄역 등의 지역은 월곶 판교선이나 GTX-A 노선뿐만 아니라 안양 성남고속도로 등 큰 도로와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은 것이다. 철도와 도로가 만나는 중요 역세권의 복합 환승센터가 자리 잡게 되면서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교통구제를 한 발 빠르게 찾아내는 방법. 첫 번째, 뉴스의 원문 출처를 찾아본다. 자료 출처 교통부 보도자료, 도시계획부서에 따르면 주관적인 의견이 첨가되거나 내용 일부가 편집되지 않은 원문 그대로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 국회나 지방의회 회의록을 살펴본다. 기사가 나기 전 서울시 의회 회의록의 자료들을 미리 정보를 선점해야 한다. 남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별로 가치가 없다. 세 번째, 상위 레벨 자료를 함께 살펴본다. 상위 레벨의 자료를 함께 봐야 개별 노선의 파급력을 짐작할 수 있다. 대곡 소사원시선, 여주 원주선과 경강선을 연결하는 월곶 판교선, 문산 익산 고속도로 중 단절 구간인 서울 광명 고속도로를 기회재정부가 매년 어떻게 예산을 분배하는지 살펴본다면 큰 그림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 주요 내용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등 반드시 살펴봐야 할 주관기관별 주요 계획을 꼭 확인하자. BTO냐 BTL이냐 사업 방식이 진행 속도를 좌우한다. BTO는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이것을 정부에 기부 체납한 후에 약정 기간 동안 그 시설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으로 민자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야 한다. 높은 수익률 대신 높은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다. BTL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이것을 정부에 기부 체납하는 것은 같지만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기업이 아닌 정부다. 대신 정부는 약정 기간 동안 민자 사업자에게 매년 약정된 수익을 지급해준다. 민자 사업자에게 수익은 적지만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선호한다. 그래서 철도 사업의 경우 BTO 방식은 전무하고 BTL 방식일수록 진행 속도가 빠르다. 대표적인 사례가 BTL 방식을 통해서 진행 속도에 탄력이 붙은 대곡 소사원 시선이다. 리스크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BTO 방식을 선호하지 않자 정부는 기업의 리스크 부담을 나누는 BTORS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손익분기점이 100이라고 할 때 실제 수입이 60인 경우 정부와 민간이 각각 20씩 손실을 보전하므로 리스크가 줄어든다. 반면에 수입이 120으로 손익분기점보다 많은 경우 역시 정부와 민자 사업자가 각각 10씩 수익을 공유한다. 현재 BTORS 방식은 신한선이며 GTX-A 노선 역시 사업 방식을 BTO에서 BTORS로 변경하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졌다.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 뜻밖의 상황으로 인한 공기 연장. 서울 지하철 9호선의 3단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잠실의 석촌 지하차도 앞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것이다. 착공 후에도 변수들이 발생해서 개통이 지연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들을 항상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지역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 인동선은 인근 지자체의 요구로 인해 기존 노선의 호계사거리역, 북수엄역, 흥덕역, 능동역이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렸다. 불가항력적 요소로 인한 설계 지연. 신분당선은 2011년 강남역 정자역 구간이 개통되고 확장 계획이 수립되면서 강남역, 용산역까지 연장이 결정되었다. 현재는 강남역 신사역 1단계 공사 중이며 신사역 강남역 2단계는 2025년 개통할 계획이다. 길지 않은 노선을 왜 고시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할까? 그 이유는 용산 미군기지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후 문화재 조사와 지질 조사가 이루어진다 해도 착공과 개통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장기 투자를 계획하는 분이 아니라면 용산 개통이라는 호재를 감안해서
예산 수익을 계산했다면 매도할 시점에 신분당선 연장의 호강을 누릴지 고민해봐야 한다. 예상치 못한 노선의 변경. 신안산선이 처음 계획되었을 당시에는 선부역이 포함되었지만 예비타당성 제조자 과정에서 선부역이 폐지되었다. 선부역은 소사원 시선에 포함되어 신안선에도 들어갔다면 더블 역세권이 되었을 텐데 여기에 투자한 사람에게는 아쉽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절대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차량기지의 위치를 알아두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전철이나 기차도 어딘가에는 주차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상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필요하면 수리도 해야 한다.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한 곳이 바로 차량기지다. 차량기지는 일종의 혐오시설이다. 지역 간 단절을 유발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지도를 보면 신정 차량기지 북쪽은 대부분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목동 아파트 단지다. 최고의 학구는 물론이고 마곡, 여의도, 공덕 등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편리한 교통, 다양한 편의시설로 높은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신정 차량기지의 남쪽은 목동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이렇게 차량기지가 있는 곳은 지역에 단절이 생겨나기 때문에 차량기지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차량기지가 이전하게 될 부지와 신규 노선을 정확하게 숙지하자. 차량기지가 이전하면 호재가 된다. 차량기지가 이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서울시 동북권 대표적 호재는 창동 차량기지의 이전을 포함한 창동 역세권 개발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 단절, 확장 차단 등 수많은 문제였던 창동 차량기지가 진접으로 이전된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창동 차량기지 인근 상대동 일대의 주공아파트들은 일제히 시세가 급등했다. 이 편은 GTX, 신안산선, 대곡소 서울시선 등 교통호재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